타이어주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국내외 공장에 쌓인 재고 타이어가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재고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공장 가동 일수를 줄이고 해외 일부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재고가 소진되지 않을 경우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한국타이어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주가는 2.43%가 떨어졌고 장중에는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고 공시한 넥센타이어의 주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어제보다 4.26% 급락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흔들리는 타이어주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하반기 실적과 주가까지 위험한 상황일까요? 자, 오늘 하루 기업에서 나온 공시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시간이죠. 수상한 공시. 자, 오늘은 타이어주입니다. 타이어주 공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속 시원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한 공시, 타이어 재고 쌓이는데 공장 증설. 자, 한국타이어는 공장 가동을 쉬워야 할 정도로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실적도 부풀려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이게 재고가 쌓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 만드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1시간 하면 만들까요? 타이어? 타이어요? 네. 틀에다가 하니까 금방 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모든 그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설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게 재고가 쌓이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요인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안 팔려서? 그렇죠. 네. 계속 공장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장 가동률을 높여놓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 200개를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장에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달에 50이라면 열심히 생산을 해서 200개를 맞춰놔야 네. 이게 또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타이어 부분은 전자기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준비된 화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미국, 유럽, 중국 OE 타이어 시장 성장률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E 타이어라고 하면 신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2014년 1월에서 5월까지의 성장률을 지금 누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신차 부분도 자동차가 안 팔리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냐, 뭐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결국 차는 타이어가 있어야지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판매량 자체는 신차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타이어 부분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OE 타이어 부분이 이제 신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라면, 리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 교체를 하는 경우. 원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도 중국도 지금 유럽도 미국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타이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올해는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좀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장 그림 한 개 더 보도록 할게요. 한국타이어 공장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한국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국의 강흥, 그리고 강서, 헝가리 공장도 있고요. 네. 인도네시아 공장도 있는데 2012년도에 그 한국타이어 평균 가동률이 누계 기준으로 92% 정도 되고요. 2013년도가 95.4%, 올해도 거의 94%였어요. 1사분기가. 네. 그러면은 회사가 거의 쉬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돌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왜 돌렸을까요? 공장을 이런 식으로까지 가동을 한다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봤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타이어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라 성장기로 들어가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고를 늘리다가 지금 부분이 일단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설비 투자까지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 미국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내구재 다시 말해서 자동차 수요도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뭐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축적했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설비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면 전혀 뭐 네네. 어려움 없이 생각을 맞춰지지 않을까. 오히려 좀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라는 네. 얘기신 것 같아요. 자, 한국타이어 측의 이주학 기업 커뮤니케이션 팀 과장님과 저희가 인터뷰 시도를 했는데요. 전화 연결 말고 메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재고 상황을 여쭤봤는데요. 2013년 기준 연 9,300만 개가 판매됐고요. 분기별 최대 2,500만 개 정도 판매된다. 66만 개라는 숫자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지만 분기별 판매량과 비교한다면 재고량이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수량이다. 라고 합니다. 66만 개는 일반적인 재고량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사에 나온 재고량. 네. 자, 재고 물량 창사 이래 최대인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당사의 판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만큼 재고 확보 또한 사상 최대로 확보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강준혁 판사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여쭤봤습니다. 한국타이어의 중장기 전략은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을 통해서 초고성능 타이어 판매 비중을 늘리는 고급화 전략이다. 이를 통해서 기존 미주, 유럽 등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타이어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견이 아니라 맞는 말씀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모 애널리스트도 저 아까 그 코멘트 단 거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당황스럽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빠졌을까라는 어떤 이야기도 코멘트로 좀 달린 것 같은데 네. 66만 개라고 하면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1.2일 동안 판매되는 그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분기별로 2,500만 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1일 판매량이 40만 개 정도 그러니까요. 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네. 1.5일 정도 판매가 되면 부족한데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좀 체력이 저하되다 보니 이런 어떤 작은 민감한 소재에도 좀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네시아, 대전, 중국 충칭, 뭐 중국 짱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공장들이 해외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뭐 비중은 많이 중고 타이어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넥센 타이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은 해외 전략 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조 2천억을 들어서 체코 공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지금 오늘의 주제 아니겠어요? 상반된 이야기다. 네네. 오늘 또 어떤 곳은 재고 물량이 남는데 어떤 곳은 증설을 한다. 그쵸. 공장을. 근데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66만 개라는 그런 타이어 수치는 사실상 우리가 좀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라고 좀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넥센 타이어의 공장 증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설비 투자 늘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2등 기업으로서 지금 2등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타이어로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뭐 전략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서의 어떤 그걸로 받아들여야지. 사실상 물론 악재일 수는 있겠죠. 그 돈 어떻게 마련해? 또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더 한 발자국 나아가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한번 제가 오늘 그 시적표를 하나 좀 구해와봤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타이어 3사,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입니다. 시가총액별로 나왔는데 일단 금호 타이어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금호 타이어는 그룹사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주가가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네. 한국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를 딱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국 타이어가 7조 4천억이고 넥센 타이어가 1조 5천억이에요. 굉장히 한 5분의 1 정도 좀 작은 수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2013년 실적과 2014년 예상 실적 이런 거 물론 예상이긴 하겠지만 흐름들의 증가율을 본다면 넥센 타이어는 더 터나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좀 마련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체코 공장도 설립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온 것이지,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돼서 타이어도 판매가 되지 않고 자동차 판매가 되지 않는데 이거 뭐하러 지금 재고는 쌓인다고 하는데 공장 증설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거는 사실상 너무 이 기후에 어떤 뭐 우려감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오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서 불안정한 체력이 저하되니까 나타나는 어떤 흐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이거 네.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넥센 타이어 부분이 체코에 1조 2천억 그랬나요? 네네. 예, 돈 좀 많이 쏟아붓는 공장도 조그만 것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신규 시설 투자 현황 한국타이어 거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타이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넥센만 하는 게 아니라 1등인 한국타이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 1, 4분기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2015년 4분기에 중국 충칭, 그리고 15년 2분기에 헝가리,
16년도에 미국 테네시 뭐 이러면서 뭐 연산 뭐 해서 16,000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들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넥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여기에 비해서 보자면은 넥센은 거의 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1조 2천억 중에서 한 방에 1조 2천억을 다 쏟아붓겠다 이런 식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체코 정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다가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초반부터 시작해서 1조 2천억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번에 목표가 12,000본 정도 생산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넥센타이어가 아까 봤을 때 시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 연산 생산 능력 자체가 한국 타이어에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타이어 시장이 성장을 한다면 네. 당연히 생산량이 늘려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식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늘 한국 타이어 주가 흐름에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요. 사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시장이 괜찮다라는 건 동의를 하고요. 사실 넥센 하면은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타이어와 금호가 거의 뭐 양대 산맥이었다가 금호가 좀 망가지면서 점진적으로 사실 넥센이 뭘까 했는데 넥센이라는 타이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급성장한 네네. 이런 타이어거든요. 모기업이 사실은 넥센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넥센은 굉장히 뭐 캐터필러나 이런 데도 엄청난 중장비에 타이어만 가지고는 그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 이 튜브를 만들던 기업이 모기업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를 엄청나게 키운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좋은 것과 실제 지금 투자를 해야지 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뭐 당혹스럽다가 아니고 저는 이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 이게 주식에서도 사실 투자할 때 약간 금기시되는 건 뭐냐면, 어떠한 특정 기업이 집중적인 투자를 집행했을 때 투자를 안 합니다. 주식을 잘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어떤 기업이든지 엄청난 공장을 짓고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기업이 엄청난 공장을 지었다는 거 엄청난 감가상각이 분명히 필요하게 그쵸, 되고요. 네. 또 1조 5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는 기업이 사실 자본총액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데 1조 2천억이라는 뭐 이게 뭐 순차적으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뭐 가지고 오겠지만, 이러한 자금을 동원을 한다라는 건 그만한 또 금융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아무리 뭐 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들 그만한 어떤 감가상각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이 투자자의 눈에는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숫자가 얼만큼 찍히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한 숫자가 잘 나올 수 없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보면 금호타이어 주식은 계속 빠졌고, 한국타이어는 보합권에서 계속 이게 박스권을 그렸고, 넥센은 상당히 좀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권 자체가 얼마큼 올라온 상황에서 그만큼 매도에 대한 욕구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또 투자를 크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일 반등이 오히려 나오든 뭘 하든 그건 오히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투자자별로 뭐 2년, 3년을 보고 내가 투자할래, 그건 오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2년, 3년을 내다보면서 투자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전방산업인 자동차가 지금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방산업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타이어주들이 막 투자를 한다면 우와 좋다 하면서 계속 밀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전방산업 자체가 사실 환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어주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별개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에 대해 좋다라는 거에 굉장히 뭐 오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과연 투자를 해야지 되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조금 조심할 때가 아닌가라고 투자를 해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된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네.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넥센 타이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시장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국 타이어라든지 금호 타이어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에 넥센 타이어가 끼어든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한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인다든지 하는 식의 게임이 아니라, 넥센 타이어가 지금 유명해진 것은 이전에 미국의 GM이라든지 하는 업체들의 아까 보신 것처럼 신차 타이어를 막 납품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수주를 많이 따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 부분이고, 유럽 공장 생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GM,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에 국한이 되어 있다든지 단순히 미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팔 수 있는 부분에서 더 뭐 욕심을 내서 더 팔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커버해 나간다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우리 그 카드 줄 때 분명히 네네. 제가 옐로우 카드 줬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에 이제 수출이 되어 가고 있고, 해외 자동차 브랜드에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근데 생각을 한 하는 가지 거죠. 좀 더 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 이제 투자를 집행을 한다고 해서 당장 타이어가 찍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숫자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네.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좋을 때는 미래의 가치를 굉장히 땡겨오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숫자가 찍히고도 못 가는 경우는 많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숫자가 찍히는 게 자, 감가상각이 하나만 더 찍히려면 말씀드릴게요. 투자를 해야지 찍힐 수 있는 그러니까 또 거죠. 한 네.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그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과거에 이제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초고성능 타이어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식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침체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자동차가 생각보다는 이 더디다는 거에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분명히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 경기에 대한 가시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어떤 투자라는 건 결국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지 않나는 건, 물론 이제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걸 네. 말씀드립니다. 저도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네. 단지 타이어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에 이슈가 하나 돼 있습니다. 이건 넥센 타이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타이어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6월 3일에 전미 철강노조에서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등핑 심사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결과가 1차적으로 7월 18일 날까지 1차 결과가 일단 나올 거로 예상을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서 이전에는 29%에서 39% 정도의 관세를 매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타이어 수출 비중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 타이어 수출 비중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0%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네. 생길 수가 있어서 단순히 지금 부분 외에도 다른 모멘텀도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넥센 타이어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요. 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관리팀 팀장과 통화 연결을 해봤으나 민감한 사항이라고 인터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럴 때 좀 얘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쵸. 아쉽네요. 네. 자,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타이어 흐름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안병일 파트너님은 투자 X, 강주현 파트너는 투자 O 해주셨는데 X입니까 O입니까? 네. 일단은 만병희 전문가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편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무슨 뭐 분할 매수해서 뭐 2년, 3년 가져갈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는 일단 악재일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돈을 벌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진짜 뭐 넥센 타이어의 어떤 그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듯이 돈을 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공장 증설이겠죠. 근데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공장 증설 안 하죠. M&A 하죠. 네. 이 만들어진 회사를 삽니다. 그런 어떤 행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좀 유럽이나 이런 것도 좀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체코 쪽에 아예 그냥 공장을 지어서 그냥 거기다 갖다 대자, 이런 어떤 식의 전략을 네. 좀 피하는 것이 아니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수상한 공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